그 다음에 이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 작년 10월에도 공개됐을 때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가 매년 4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봄, 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공개되는데 여기서 꽤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이거에 따른 투자 성과가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개장 직전에 이걸 발표했더라고요. 개장하고 이제 좀 오전장에 공개했었던 거 했는데 오늘 이걸 상세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Z세대 소비자 보고서 뭐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그 미국 47개 주에서 한 6천 명 정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평균 연령은 15.6세인가 16세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10대들 완전 그 트렌드 알 수 있는 건데 결국 10대 그 소년 소녀들이 그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좀 트렌디한 거고 걔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또 그런 제품들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비재나 뭐 플랫폼 기업들 투자할 때 이 아이디어 참고하면 좋은데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 24년 봄 Z세대 여기서 신발 선호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발 브랜드 선호도가 나오고 있는데 나이키가 59%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역시 나이키다. 나이키가 역시 그래도 10대들한테도 인기가 많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유율이 깎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선호도가 아무리 1등이어도 1등이 계속 이제 그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거는 확실히 시장에서 부정적 요소라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리포트에 나온 거 보면은 10대 소비자들의 신발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10대들은 용돈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점점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그래도 고소득층 10대에서는 전년 대비 5% 신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결국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고소득층에서는 소비를 계속 더 이어가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고소득층이 조금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잘 나가겠죠. 결국 고소득층은 통념적으로 비싼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비싼 신발 브랜드 소비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 비싼 신발이 나이키보다 호카랑 온이 더 비싸죠. 실제로 20만 원, 30만 원대 하니까 이런 비싼 신발들이 더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거 알 수 있고 그다음 나이키가 어쨌든 이렇게 선호도 59%로 1등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 리포트 파이퍼 샌들러 이 Z세대 소비자 보고서 이거 조사를 2000년부터 했는데 2001년부터인가 그래서 이번이 47번째입니다. 근데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여전히 1위 차지했는데 처음으로 선호도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20년 만에 나이키 선호도가 감소한 겁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전년 대비 이제 190 bps 1.9% 이렇게 하락했고 그다음 지난 23년 가을 대비해서도 230 bp 선호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고소득층 10대 사이에서는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전년 대비 510 bps 감소하면서 돈이 많고 그런 그 친구들은 나이키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 이런 게 이렇게 리포트로 나오고 있고 반면에 고소득층에서 이제 호카에 대한 소비 이 선호도는 280bp 증가했고 온에 대한 선호도도 120bp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에 또 악재가 있는데 나이키가 나이키 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컨버스, 이 스니커즈 브랜드도 나이키 겁니다. 나이키 매출의 한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버스가 원래 신발 브랜드 인기 보통 2위 많이 차지했는데 이번에 3위로 떨어졌고 이번 리포트에서 선호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신발 브랜드라는 불명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니커즈 시장에서 최근에 뭐 반스도 안 나가고 최근에 이제 스니커즈 보면 그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디다스 많이 신죠. 아디다스 가젤 삼바 라인 많이 신고 뭐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도 많이 신고 최근에 이제 푸마 이런 것도 스니커즈 많이 보이던데 컨버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갑자기 선호도 감소가 나타나면서 어쩌면은 이 사실 컨버스가 반스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스의 전철을 좀 밟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엄청난 좀 우려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 뉴발란스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이것도 그 막 풀라커 실적 발표 때마다 풀라커 CEO가 얘기하는 건데 뉴발란스가 진짜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다음 반스 선호도는 계속 부진해서 이 반스란 기업은 참 답이 없어졌죠. S&P 500에서 퇴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데커스 아웃도어 점유율이 뭐 고소득층에서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최근에 호카 트렌드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호카에서 신제품 발매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그 트루이스트에서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두 단계 하향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 2%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호카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 조금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제품 라인업 말고 새로운 그뭐 스카이플로우라는 새로운 신발 좀 차세대 이제 브랜드를 이끌어갈 신발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투자 의견 하향 소식 여파로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러닝 같은 경우에는 온러닝도 호카랑 같이 계속 이제 미국 10대 사이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뭐 주가 좀 우여곡절은 계속 있지만 이 박스권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오늘 0.7% 프리마켓에 상승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 선호도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스의 모기업 VF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년 사이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에서도 이 반스에 대한 선호도가 3년 사이에 거의 뭐 20%에서 3%까지 하락했는데 이 선호도 변화가 결국 주가에 직결되고 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리포트에 나오는 선호도 변화가 꽤나 투자에 유용하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의류에 대한 선호도도 있었는데 참 나이키가 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이키 의류 선호도가 34%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근데 아까 신발에 이어서 의류 브랜드에서도 나이키가 처음으로 선호도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구매해도 이제 나이키에서 점점 안 산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참 어렵네요. 근데 이 패션 시장에서는 조금 또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이 고소득층 여성의 패션 지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특히 의류 분야에서 13%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의류 기업들 뭐 주가 좀 좋은 경향도 있었지만 결국 고금리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이어지면서 그래도 소비 둔화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꽤 있다 보니까 실제로 10대들 사이에서는 소비 둔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체크 포인트고 그다음 또 특징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에버크롬비 앤 피치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여기 5위에 3% 선호도로 홀리스터란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홀리스터가 에버크롬비 앤 피치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제 에버크롬비 앤 피치 그 기업의 전체 매출의 약 48%가 홀리스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 홀리스터 잘 되면은 에버크롬비 기업 자체 매출이 빨리 증가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에버크롬비 최근 뭐 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 그거를 주도한 브랜드는 에버크롬비 앤 피치의 에버크롬비입니다. 근데 홀리스터도 이제 좀 빠르게 성장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CEO가 내비쳤는데 실제로 이렇게 10대들 사이에서도 뭐 홀리스터 이렇게 선호도가 상승하니까 에버크롬비 앤 피치의 그 양대 브랜드 두 개 다 이제 좀 성장 가속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기 차트 보시면은 나이키 선호도 변화인데 이게 3년 전에만 해도 막 27% 이랬던 게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35%까지 의류 선호도가 증가했다가 이번 분기에 나이키 선호도 의류에서 처음으로 감소한 게 상당히 주목할 키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발도 점유율 선호도 자꾸 뺏기고 의류에서도 선호도 자꾸 뺏기고 결국 이제 의류 소비의 주체 중 하나는 뭐 10대, 20대, 30대인데 자꾸 안 팔리니까 나이키 참 힘드네요. 턴어라운드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저번에 출시한 나이키 DN인가? 그거 좀 잘 팔려야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그 나이키 매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어는 보더라고요. 신어 보니까 좀 편해졌다. 아니, 편하다기보다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다. 그런 걸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에버크롬비 앤 피치 여기 결국 홀리스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한 4년 만에 그 10대 선호도 탑 5, 5위에 들다 보니까 여기 홀리스터란 브랜드 매출 48% 차지하고 있어서 뭐 10대 사이에 이거 잘 팔리면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 이런 것도 계속 성장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이제
여기 룰루레몬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에슬레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최근 룰루레몬이 10대 소비자 다 뺏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룰루레몬이 고소득층 10대 사이에서는 2위 브랜드이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고소득 1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압도적 1위 브랜드이지만 에슬레저 이 룩에서 근데 알로 요가하고 뷰오리 이 두 브랜드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로 요가가 이제 지난 리포트 6개월 전에 조사할 때만 해도 35위였는데 이번에 11위까지 선호도가 증가했고 뷰오리는 24위였는데 15위까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실제로 뭐 국내 워낙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 막 미국 놀러 가고 하면은 다 알로 요가 구매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알로 요가를 선망하고 소비도 글로 이어지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뷰오리는 잘 몰랐는데 이것도 뭐 국내에 그 신세계에서 뭐 유통해서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룰루레몬의 대항마라 불릴 만한 좀 도전자라 불릴 만한 애슬레저 브랜드들이 최근 인기를 많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의 이 막 알로요가한테 막 점유율 뺏긴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보고서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파란색 차트는 알로요가를 오픈하기 전에 룰루레몬의 트래픽이고 그다음 이 주황 노란색 차트는 알로요가가 룰루레몬 매장 근처에 오픈한 뒤에 그 매장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알로요가 오픈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매출 성장률이 더 높았던 데도 있고 알로요가가 오픈하니까 룰루레몬 이 매장 트래픽이 낮아진 데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건 스탠리에서 평균 내보니까 알로요가 이제 룰루레몬 매장 보통 근처에 오픈하는 게 알로요가 전략인데 알로요가 오픈하기 전에 뭐 매장 트래픽 14% 증가했다면은 6개월 전에 근데 알로요가 오픈하고 나니까 룰루레몬 매장 트래픽 오히려 16% 증가로 더 증가했더라 그런 모건 스탠리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매장 트래픽이 결국 매장 방문객인데 매장 방문하는 게 구매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3개월 전으로 비교해봐도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측정해보니까 알로요가 오픈하기 3개월 전이나 알로요가 오픈하고 나서나 뭐 이 룰루레몬 매장 트래픽은 별로 차이 없다. 그거를 결론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하지만 주가는 참 그 경쟁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특히 지난 실적 발표 때 조금 1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북미 시장 소비 둔화를 경고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3일, 그때 3거래일 정도 지켜보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3거래일 하락하고 진짜 계속 하락하네요. 그래도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데 뭔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제가 모르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국내에서는 알로요가 뷰홀이 다 없다 보니까 직접 체감하기 참 어렵네요. 그다음에 이 뷰티 리테일러 관련한 이 선호도 이야기도 있는데 뷰티 리테일러 하면 결국 울타뷰티랑 세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타뷰티 선호도가 10대들 사이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선호도가 조금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조금 덜 낮아졌고 이게 결국 세포라한테 다 뺏긴 건데 LVMH의 세포라한테 선호도를 세포라도 좀 정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라로 넘어갈 사람은 다 넘어갔고 울타뷰티 찾는 사람은 다 찾고 있다. 뭐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뭐 울타뷰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리포트 내용 보면은 화장품 뷰티 섹터의 모든 카테고리 성장에 힘입어서 2018년 봄 이후로 뷰티 소비 예산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울타뷰티에서는 뷰티 소비 둔화 발언을 했는데 이 파이퍼 샌들러 리포트에서는 현재 10대들의 뷰티 소비 예산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울타뷰티 CEO가 약간 잘못 짚었습니다. 뷰티 소비는 계속되는데 이 울타뷰티를 찾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대 소비자들은 이제 뷰티 소비자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로 치면은 다 올리브영 가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은데 올리브영에서 다 이제 막 발라보고 하고 있죠. 오프라인 선호도가 그래서 85%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 파이퍼 샌들러에서 결론은 울타뷰티가 세포라한테 일부 점유율을 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두 업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라면서
현재 울타뷰티 선호도 감소 속도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은 분명 긍정적인 포인트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울타뷰티 외에도 이 Z세대들이 어떤 뷰티 브랜드를 좋아하냐 이것 내용이 있었는데 압도적 1위는 이번에도 엘프뷰티가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2위와 격차가 더 커졌더라고요. 2위는 선호도가 오히려 내려갔고 1위 엘프뷰티 선호도는 훨씬 더 치고 올랐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2020년만 해도 엘프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6%였는데 3년 사이에 점유율이 거의 38%로 성장했고 이게 점점 가속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듯한 이게 뭐 복리 마냥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LPBT에 대한 선호도가 LPBT 선호도가 전년 대비해서 1600bp, 그러니까 16% 증가하는 아주 기염을 토했고 뭐 스킨케어나 화장품, 코스메틱 그쪽에서도 다 탑 10 안에 드는 화장품 계속 발매하고 있다 하네요. 그 다음에 LPBT가 1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게 있습니다. 에스티로더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이 10대들이 에스티로더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좀 비싸서 잘 못 쓰지만, 이 코스메틱이 색조 화장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코스메틱이랑 스킨케어 다 구분하던데, 이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엘프가 1위지만, 이제 2위, 3위, 4위, 5위 업체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3위 정도 항상 기록해왔던 게 2위, 3위 경쟁했던 브랜드가 로레알이었는데, 유럽의 그 화장품, 전 세계 화장품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로레알이 이번에 처음으로 20대들 사이에 탑 5에서 이탈했습니다. 선호도가. 그 가장 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2위, 3위, 4위, 5위 올라온 업체들 보면은 뭐 3위 메이블린 정도만 기존 올드한 그 립스틱 업체고 뭐 2위 레어뷰티, 3위 샬롯 tilbury, 5위 펜디뷰티, 펜티뷰티 이런 게 다 뷰티 산업 내에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사업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레어뷰티는 셀레나 고메즈가 사업하고 있고 이 샬롯 틸버리는 영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샬롯 틸버리란 분이 론칭한 브랜드고 또 팬티 뷰티는 리안나가 론칭한 브랜드인데 이렇게 Z세대들의 좀 소비 특징을 보면은 뭐 전통적인 강자라 불리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연예인 아니면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 SNS나 유튜브 보면서 그들이 론칭한 화장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게 확실히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 풀어야 할 최대의 문제입니다.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는 이제 자체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지 뭔가 이런 연예인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뭐 자체 매장이 아니라 울타뷰티나 세포라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브랜드를 팔다 보니까 조금 이제 10대들이 그런 데 가서 그 레스티로더나 로레알 안 사고 이런 인플루언서 브랜드 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화장품 산업 투자에 좀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죠. 울타뷰티 선호도 감소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선호도 감소 둔화세가 좀 멈춰가지고 주가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네요.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울타뷰티 CEO가 안 좋은 발언하면서 주가 같이 하락했는데 이번에 10대 소비자 선호도 보면은 엘프뷰티 선호도 정말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또 이 성장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 있는 건데 마침 또 엘프뷰티 CEO가 어제 CNBC 매드머니 출연해서 뷰티 수요 둔화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엘프는 가장 생산적인 브랜드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엘프뷰티 뭐 글로벌 진출도 한다 하니까 이런 것도 성장 내러티브의 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에너지 음료 선호도 보면은 셀시어스가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로 17%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몬스터 베버리지하고 레드불은 10대 소비자 선호도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몬스터가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셀시어스랑 특히 이것도 인플루언서 브랜드인데 결국 다 프라임 에너지 음료 이런 게 등판하다 보니까 몬스터가 조금 경쟁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시어스는 주가가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몬스터는 경쟁 위협을 결국 이렇게 경쟁자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최근 좀 재미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 치아 교정에 대한 선호도도 이런 건 원래 없었는데 새로 카테고리가 생겼더라고요. 이 투명 치아 교정 장치 선호도 이것도 있었는데 지난 조사 때는 55%였는데 이번에 57%로 투명 치아 교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철로 하는 거나 투명 보철로 하는 거보다 인비절라인, 이 투명 치아 교정 하는 거를 10대들은 선호한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 특히 투명 치아 교정 시장에서는 인비절라인의 지배력이 86%에서 88%로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인비절라인이 이제 특허 만료 20년 FDA 그 보고 끝나서 이제 그 제네릭 상품들도 많긴 한데 결국 그래도 인비절라인이라는 원조 제품을 이제 많이들 찾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최근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어쨌든 이런 10대 소비자들의 유행, 그 트렌드, 선호도에 따라 뭐 긍정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SNS 선호도도 있었는데 Z세대들 사이에서 이번에 이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이 큰일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선호도가 30%에 도달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데 10대들은 원래 항상 스냅챗이랑 틱톡을 많이 하죠. 그 약간 초등학생들 국내에서 봐도 틱톡을 많이 보던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스냅챗이 워낙 좀 결국 다 인스타그램이 카피해서 스냅챗이 좀 어려워진 것도 있고 워낙 인스타랑 스냅 기능이 뛰어난 게 많죠. 아니 틱톡 기능이. 그래서 스냅챗 선호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면서 22%까지 떨어졌고 인스타그램 선호도는 지난 가을에 23%였는데 이번에 30%로 증가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어쨌든 최근에 10대들 사이에서 인스타 선호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